소리가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아, 네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에 제가 강의를 드릴 때는 이 천연 치유에 대해서 망원경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산을 연구를 하면 멀리서 산을 보는 경우를 망원경식 연구라고 그러고, 산 골짜기 하나하나 들어가 보는 거를 현미경식 연구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은 그 천연치유의 많은 커다란 산에 한 골짜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발 방지 체온 관리라고 하는 제목을 꺼냈습니다. 이 여기 천연치료의 컨셉슈얼 프레임워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눈으로 천연치료를 전부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만일 그 학위 논문을 쓰시는 분들, 특별히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 컨셉션 프레임워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 컨셉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논문도 쓸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이 천연치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서 천연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컨셉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전체 내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천연 치료는 인간 회복에 중점을 두고요. 자연 치료제가 있고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자연 치료제는 뉴 스타트 혹은 베스트 라이프라고 하는 8가지 자연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자연 치유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생력, 회복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이런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호메오스타시스 혹은 임뮤니티, 면역력, 항상성 면역력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고, 이거는 뉴스타트 내용을 가지고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합니다. 저는 독자적으로 HP 검사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병원에서는 신체적인 검사만 하는데 입체적으로 전전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먼저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고, 그 다음에 영양 균형을 잡아주고, 또 자연 친화적인 생활로 꾸준하게 살면 면역 균형이 오면서 병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이런 그 개념 구조 설명입니다. 21세기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근데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흐름은 세포 분자학적 그리고 전 존재적인 인간 회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1세기 반 전에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그 천연 치료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면역 균형을 이루면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피가 깨끗해지면, 또 피가 잘 돌면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균형이 이루어지고 피가 깨끗하고 피가 잘 돌면 병에 걸리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어떤 병에 걸려서도 나을 수 있고, 또 병에서 나오면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발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그 자연 친화적인 삶, 뉴스타트 8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좀 더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마음의 안정, 그다음 정상 체온 관리, 그다음 영양 균형 이렇게 대별해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상 체온 관리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우리 집 사람이 누가 이제 병아리를 몇 마리 줘가지고 집에서 키우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나보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리를 쭉 뻗고 미동도 않고 좀 몸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이제 내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불현듯 제 마음에 야, 이때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 병아리 닭의 체온이 40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열 매트 온도를 40도에 두고 이부자리를 해서 다 묻어놨어요. 제가 밖에서 이제 일 좀 보고 집에 들어오니까 병아리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제가 토론토에서 1990년대 거의 수년 동안 매년 한 번씩 가서 힐링 캠프를 했어요. 2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근래에도 한 10년 이상 코로나 19 상황 때만 빼놓고는 매년 한두 번씩 가서 이제 힐링 캠프도 하고 건강 전도회도 하고 했는데 토론토에서 조금 떨어진 그 기도원을 이렇게 세를 내서 힐링 캠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토론토 서북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뉴욕에서 어떤 어느 암 환자 50대 중반 된 남자 환우가 거기 참석을 하셔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즉 뉴스타트 생활을 통해서 하는데 그 중에 전신 찜질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온열 치료를 하는데 이분이 일주일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팔뚝, 손등과 팔뚝에 있는 검버섯이 막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겉도 달라진데 속이 얼마나 또 달라질까? 그러면서 아주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 거의 한 50여 년 가까이 천연 치료를 가지고 이제 환우들과 함께 그 천연 치료를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임상 경험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한 분은 뱀을 이렇게 오른쪽 폐가 암으로 이제 말기 상태에서 온갖 치료를 했는데 안 돼요. 한 2달 정도밖에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뱀도 100마리 이상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뭐 굼벵이도 삶아먹고 이분은 천주교의 신앙을 가진 분인데 이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굿도 하고 그 안 하는 것이 없이 다 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까지 죽음을 거부하다가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에게 마지막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성경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소원이 전해졌고 그 집이 이제 우리 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분을 모시고 살게 됐는데 여러 많은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이분이 그 통증이 너무 심하고 정말 몸을 이렇게 균형을 못 잡아요.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세요. 하루 종일 잠자는 게 서너 시간, 5분도 자고 10분도 자고 또 깨고 진통제를 2시간 간격으로 먹고 사람이 아니죠. 몸꼴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천연 치료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이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머무르려고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가끔 질문을 해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은 대답해 드리고
또 밥도 그 검은 밥, 현미밥 먹는다고 그러면 설명해 드리고, 또 예배도 왜 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데 토요일에 가느냐 그러면 또 설명해 드리고, 그러다가 천연치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온열 치료를 이제 천연 치료를 하면서 온열 치료를 적용하게 됐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찜질을 하면은 때가 뭐 한두 번 나오다 말아요. 하얀 때가. 근데 이분은 계속 여러 날 동안 그 몸에서 하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긁을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뱀을 많이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우리 집에서 4개월 동안 계시고 건강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가셨어요. 또 그 광주 기독병원에서 이 2주일이나 2주일밖에 못 살겠다고, 간암 말기 환자인데 50대 중반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다름 아닌 저희 외숙모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집에 어머님이 그 제가 이제 삼육대학에 일할 때인데 모시고 왔는데 물을 입으로 마시지도 못해요. 밥도 못 먹고 배는 막 복수가 차가지고 퉁퉁 부어 있고, 그래서 음식도 못 드시지, 또 복수도 차 있지, 이제 황달이 심해서 흑달로 돼가지. 근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 모시고 왔는데 장례 치를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천 그 묘지도 알아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포도 송이를 수저로 익혀가지고 입에다 추려드려요. 그러면은 한 컵 정도, 하루 종일 한 컵 정도 그렇게 소모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배 복수 위에다가 찜질도 해주고 이렇게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일주일 좀 지나니까 복수가 저절로 빠졌어요. 찜질을 하니까, 땀내는 찜질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물도 마시게 되고 음식도 먹게 되고, 저희 집에 2달쯤 계시면서 밭에서 호미로 김을 맬 정도로 건강이 좋아져 가지고 그 뒤로 10년 이상 건강하게 사셨어요. 우리 외숙모님. 또 위암 3기 50대 초반의 환자가 그 천연 치료를 하고 온열 치료를 해서 지금도 이렇게 노인이신데 살아계셔요. 제가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몸이 고장나면 고치는 방법도 제일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축복,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왜 새가 하늘을 날까요? 그럼 이제 정답은 체온 때문인데요. 이 그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겠죠. 아, 날개가 있으니까 날지요. 그러면 닭은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합니까? 이제 조류들이 하늘을 날려면은 체온이 41도 이상 돼야 됩니다. 닭은 체온이 40도예요. 조류인데. 그래서 날지를 못합니다. 뭐 울타리 정도는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그 체온과 관련해서 그림을 쭉 그려놨는데, 사람은 36도 5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렇게 되죠. 닭은 40도고, 근데 박쥐는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 체온이 35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다가 박쥐가 이제 하늘을 나르려면은 단번에 못 날죠. 이렇게 날개를 막 치죠. 부득부득 날개를 치다가 체온이 41도 올라가면 그때 날게 됩니다. 새들 중에도 참새는 그 자리에서 부룩부룩 날죠. 헬리콥터처럼. 체온이 제일 높아요. 참새는 43도. 근데 이제 기러기나 뭐 오리나 이런 것들은 예열을 하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천천히 날아 올라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 그럼 사람도 41도 이상 체온을 올리면 날 수 있겠느냐고. 뭐 물론 이제 그건 아니죠. 이게 종류가 다르니까. 근데 사람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막 하늘을 날 것처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힘들 때가 있죠. 그 체온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체온이 정상 체온이면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근데 체온이 저체온으로 되면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막 몸이 무겁고 힘들고 거동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손발이 차갑다, 아랫배가 냉하다, 또 소화가 몸이 자주 피로하고 그런다,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잠이 잘 안 오고 두통이 있고 감기 잘 걸리고 무엇이 문제냐? 대략 이 저체온 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 많은 거예요. 체온이 내려가면은 피가 잘 안 돌죠. 또 소화도 잘 안 되죠. 면역력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각종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친구일까요? 원수일까요? 사실 이 열은 하나의 증상이요. 적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우리 인체는 자기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 온도에 상관없이 자기 체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열은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하나의 질병의 시금석이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렇게 인체의 열을 보고요. 열을 통해서 병을 딱 알아봐요.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계속 열이 오르잖아요. 이거를 지속열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세균 감염성 질병들이 그렇고 낮에만 2도 정도 오르고 저녁에는 정상으로 내려가면 폐결핵입니다. 그리고 이장열은 2일은 정상이고 3일째 열이 오르는데 이거는 말라리아 학질 같은 것이고요. 또 회기열이 있는데 며칠은 열이 오르고 며칠은 열이 내리는데 이것은 브루셀라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열 동물이 있고 온열 동물이 있잖아요. 온열 동물에게 나타나는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몸이 떨리죠. 소변 보고 나면은.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체적으로 항상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회복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호메오스타시스. 근데 우리 뇌 하부에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파란색이에요. 빨간 눈동자 같은 바로 밑에 파란색이 시상하부인데 이 시상하부가 바로 그 아래 뇌하수체가 있고 여기서 우리 몸의 열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는 우리 몸이 정상 이상으로 열이 많아지면 땀이 나가지고 이제 열을 내려주고요. 또 너무 우리 몸에 열이 떨어지면은 떨게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꼿꼿이 쓰죠. 또 수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열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 세균이 감염되면 열이 나고 또 못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망치로 때리면 조직이 이제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열이 납니다. 또 독사에게 물렸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색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열이 나죠. 또 암이나 림프종이 생기면 열이 나고 물을 적게 마시면 탈수 현상이 나면 열이 나고요. 질병 중에 그 갑상선 기능 항진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열이 나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열이 나죠. 또 어떤 약을 먹으면 열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뭐 받는다고 그래요? 열 받는다고 그러죠.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흥분을 상태에 있으면 열이 나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는 생존 하한선이 있고 생존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 하한선은 35도부터 그 이하로 하면 저체온인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돼요. 시각장애도 오고 언어장애도 오고 근육도 이렇게 경직이 되고 부정맥도 나타나고 신경 전달도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생존 상한선 39도부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열이라고 그러는데 40.6도씨부터는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45도부터는 이제 화상을 입죠. 그렇게 해서 체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신경 또 심장 장애로 사망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병이 나가지고 열이 나면 피버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그 열을 올려가지고 치료하는 걸 떨모테라피 혹은 하이퍼델미아라고 그러는데 장질부사 고열을 수반하는 병이잖아요. 이 병에 걸리면 참 잘못하면 죽죠. 근데 이 병에서 회복이 되면 놀랍게도요. 치질도 없어져 버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다른 자질구레한 병들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우리 몸에 그 열이 나는 거는 하나의 치료작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열을 올려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떨모테라피라고 그래요. 전신 온열 치료 또는 부분적인 치료하고 근데 가정 열 치료의 안전 범위는 구강 체온 39도에서 40도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각 병마다 이 구강 체온 기준이 달라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체온이 38도씨까지 올리면 되고 그 외에 이제 감기라든지 세균성 감염 질병, 루마티스 관절염,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것들은 38도에서 39.3도씨까지. 여기 39.3도씨라는 의미는 이 정도 올라가면은 혈액순환이 평소보다 한 2배, 3배로 빨라지죠. 그러니까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맥박이 10번 정도 빨라지니까 39도 이상 올라가면요. 맥박이 한 20개 이상 더 뛰게 되죠. 평소보다. 그렇게 되면은 백혈구가 많이 생산이 되고 호중구는 백혈구는 체온이 한 39도 이렇게 올라가면요. 2배, 3배에서 5배로 증가하고 그 호중구 같은 거는 8배 이상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암을 치료할 때는 어떤 형태의 암이든지 체온을 39도에서 40도까지 올려서 치료를 합니다. 열 치료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요. 저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진대사 알칼리 상태, 또 빈맥과 부종맥이 굉장히 심한 경우, 또 고름이 흐르는 그 피부 질환, 또 폐결핵, 출혈, 빈혈 등 이런 합병증 상태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역력이 확 활성화되고 피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요. 또 피가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독소들이 빠지고 또 우열 부분이 사라지고 수족 마비가 풀리고 또 근육 긴장 전율 오한이 완화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항이라든지 사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해도 우리 몸에 온열 치료를 하면은 그런 게 다 풀려요. 그래서 온열 치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열과 냉이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보여줘요. 우리 피부에 열을 적용하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요. 위의 그림처럼. 근데 얼음이나 찬물을 적용하면요. 이렇게 혈관이 수축이 되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한번 임상 사례 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저 위의 그림은 폐가 충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가슴 깊이에서 기침을 쿵쿵 하고 이거를 방치하면은 폐렴으로 가요. 그러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치료는 항생제를 먹게 하고 또 진통제를 먹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우리 천연 치료로는 한 10분 정도만 되면은요. 아래 그림처럼 폐에 충혈된 부분을 딱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가슴 부위에다가 핫백을 한 3분 대주고 또 조금 이제 다른 뜨거운 걸 교체하기 위해서
좀 닦아주고 또 3분 대주고 또 3분 대주고 그러면 한 10분이나 11분 좀 걸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폐에 충혈된 부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요, 그 가슴 부위는 불구스름하게 되면서 가슴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이 폐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에 있는 충혈된 부분이 가슴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이게 간일 수 있고 위장일 수 있고 뭐 우리 몸의 장기들일 수 있죠. 대장일 수 있고 여러 콩팥일 수 있고. 근데 지금 충혈이 돼 있죠. 그러면 통증이 있고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배나 등 쪽에 핫백을 딱 대주니까 그 충혈된 부분들이 모세혈관 다른 데로 사라지니까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예를 들면 여성들 질병 골반 출혈 이제 충혈 상태가 돼 있죠. 여기 다리 쪽에다가 핫백을 대주면은 골반의 충혈이 사라지면서 병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종기 그림이 있는데 종기에 이렇게 핫백을 대주면요. 빨리 굼든지 아니면 굼지 않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동물 실험에 의하면 암의 경우 어떤 형태의 암이든지요. 42.5도씨에다가 2시간을 놓아두면 95%가 파괴가 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시간에 정상세포는 43%가 이제 손상을 입는데 열을 딱 제거하잖아요. 한번 우리 몸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열을 적용하면은 24시간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근데 열을 제거하면은 정상세포는 거의 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암세포는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죽어가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암은 하나의 혹이잖아요. 악성 종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이 발달돼 있지를 않아요. 혈류가 보통 정상 피부에 정상 그 피부나 기관에 의하면요 2%에서 15%밖에 핏줄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는 피를 빨리 돌려가지고 열을 분산시켜 버리는데 암 세포는 열을 그대로 그냥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열 치료는 정말 멋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뭐 정상세포거나 암세포거나 무조건 죽이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이 전신 온열 치료는 정상세포는 손상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죽여가는 치료법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의 종양세포가 파괴되려면 39도씨에서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50분 정도가 필요한데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걸 꾸준히 해나가는데 제가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이 자연 친화적인 생활, 베스트 라이프 생활 또는 뉴스타트 생활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는 그런 것과 함께 이 전신 찜질을 해주게 되면은 한 3주 정도 지나는 사이에 암세포가 성장이 그쳐요. 이런 현상을 아포프토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요. 암세포가 죽어가죠. 파괴가 돼요. 괴사 상태로 없어지든지 덩어리가 큰 거는 이렇게 막 남아있기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완전히 안 없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열 치료를 한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모든 열 치료는 치료 후에 그냥 누운 상태로 최소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땀도 닦아주면서 휴식을 취해야 돼요. 열 치료를 한 다음에 이제 혈관이 다 열렸잖아요. 열렸는데 일어서면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뇌에 피가 부족해가지고 그대로 쓰러져서 정신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이 점을 유의해야 돼요. 또 땀이 완전히 식기 전에 옷을 입고 나가면 몸에 땀이 젖어서 오한을 일으키고 또 감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찜질을 하는 동안 맥박이 너무 많이 뛰잖아요. 그러면 찬물 수건으로 이렇게 심장 부분을 좀 식혀주는 그
찜질 매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하기 전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 치료한 다음에도 충분하게 물을 마시고 만일 치료한 다음에 힘이 좀 없게 느껴진다 그러면 염분 소실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에다가 차숟갈로 이제 소금을 한 수저 정도 한 컵에 타서 마시면 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열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치료 효과가 너무 탁월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꾸준히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살게 되면은 우리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열 치료를 할 때 원적외선 온열 치료를 하는데 이 원적외선은 햇볕의 적외선 중에 그 5.6에서 1000 마이크로메타에 해당되는 파장입니다. 그 인체의 방사 파장이 9에서 14 마이크로메타인데 흙이나 돌이나 또 이 탄소 섬유의 방사 파장이 6에서 14 마이크로메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그 저기하고 아주 유사해요. 원적외선은 침투성이 보통 4cm, 5cm 정도 강하고 물질 내부에서 자기 발열을 일으켜 가지고 열 효율이 굉장히 높고 내부나 외부가 균일하게 가열되고 가열 시간 단축으로 열 손실이 적고 에너지 전력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암 치료에 쓰는 온열 매트 같은 경우는 원적외선 온열 매트인데 뭐 매일 밤 켜고 온돌방처럼 자도 전기료가 별로 안 나와요. 뭐 이제 그 비빔밥 한 그릇 밥도 안 돼요. 한 달 전기료가. 화학작용이 적어서 유해성이 좋고 또 유기 화학물의 분자 공진 공면 작용이 강하고 경제성, 호율성,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원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요인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적정 체온을 유지하게 하고 또 공명작용으로 자양분을 분해시켜서 영양균형을 일으켜주고 또 성장 숙성작용, 성장 촉진, 지성작용, 이온작용으로 칼슘과 철분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건습작용, 체온 유지에 필요한 적정 수분을 유지하게 해주고 중화작용,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서 땀이나 체취, 몸의 냄새를 중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탄소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열을 많이 못 올리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온열 치료기는 이렇게 사선 36,000 가닥의 탄소 섬유를 이용한 것으로 돼 가지고 그 아무리 고열을 올려도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의술을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자연 친화적인 삶입니다. 이게 뉴스타트 생활이고 베스트 라이프 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치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고 사용이 편리하고 값이 싸고 재발이 안 되고 또 사람이 변화됩니다.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화되는데 여기 뉴스타트 베스트 라이프를 제가 한 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베드타임 레스트 휴식, 매일 밤 완전 소등하고 7, 8시간의 충분한 잠을 잔다. 운동, 매일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활기차게 걷는 운동을 한다. 햇볕, 매일 20분 이상, 뭐 한 2시간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고요. 절제, 몸과 마음과 환경을 지배하는 절도 있는 생활, 사랑, 이제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경천 애인의 어질고 아름다운 마음,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오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음용수, 매일 깨끗한 물, 증류수나 RO 필터를 거친 정수기 물 같은 물을 하루에 8컵 이상 식간에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공기 청정 지역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배를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심호흡을 해줍니다. 음식은 균형 잡힌 자연 건강식, 비건 식사, 채식 식사를 잘 씹어서 먹게 되면은 영양 균형이 와서 병을 이기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르는요,
이 하버드 동문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이트 부인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자연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연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면서 끝없이 존재한다. 자연을 역행하지 말라. 자연에 순응하면서 최소의 노력을 기울여도 병들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거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병 걸리지 않고 살려면 또 병에서 나으려면 막 이를 악물고 막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좋은 제안을 하잖아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냥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도 병 걸리지 않고 산다.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라 병든 부분도 제일 잘 아시고 고치는 방법도 제일 잘 아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베스트 라이프 중에서 7가지는 적당히 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뢰심, 이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지나치면 독이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 7가지 내용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중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용. 근데 믿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저는 이 천연 치료를 이렇게 거의 반세기 가깝게 이 천연 치료를 전문적으로 실행해 오면서 느낀 점은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꼭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고 천연교를 통해서도 주셨고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성공률이 100%예요.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베스트 라이프, 뉴스타트 8가지 자연 치료제들은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치료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물을 마시고 또 잠을 푹 자고 건강식을 먹고 또 운동을 적당히 하고 햇볕을 활용하고 또 이런 모든 숨을 청정지역에서 복식호흡을 하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시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연 치료제들은 병 낫기 위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병 치료는 하나님만이 해주세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제가 그 다니엘 빌리지 천연치유센터에서 5월 달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곳에 봉사하게 됐는데 제가 매달 열흘 10일 캠프 또 주말 캠프 그리고 또 하나는 천연치료 전문가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로 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곳에 봉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꼭 그런 방법대로 이 천연 치유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저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후에 뭐 질문하실 내용들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